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김에 둘러싸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다시금 또 재점화가 됐는데요. 이에 시장도 또 반응을 하면서 오전에는 또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다행히도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장 막판에 더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실시간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광표 프로의 적중률 높은 나이스 공략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문자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적중률 높은 공략주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어떤 전략으로 오후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을요,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까요? 도와주실 또 주식 가이드라고 또 설명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가이드, 주식 천재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광표 프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오늘장 또 오후장에는 또 고공행진 이어갑니다. 현재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 후 오전은 약간 누르고 지금 오후는 지금 보합권에서 플러스 0.7%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49,000원대 도달하면서 아마 지수를 끌어올린 형태가 됐고요. 첫 번째 일단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일단 박스피는 맞는 것 같습니다. 1880에서 1950 사이클로 지금 움직임인데 1950이 돌파된다면 2000까지 가겠지만 지금 차트 위치상 봐도 계속 한 달째 계속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전면전으로 바뀐 양상인데요. 화해의 제재가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다른 대응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애플이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G2라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근데 양회가 이제 21일부터 시작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어차피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코스피는 좀 답답한 시장의 전개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로 수익률에 집중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시나요? 예, 오늘은 제가 계속 떠들던 첫 번째 종목은 전기차의 대장주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의 대장주고요. 그리고 LIB 소형 전지 쪽에서는 거의 업계 1위 기업이고요.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세여서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일단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2차 전지의 본격 스타트가 시작될 것 같아서 삼성 SDI로 일단 가져왔고요. 삼성 SDI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상은 현재 가격이 31만 6천 원인데요. 31만 원대 같으면 일단 공략 가능한 자리고요. 여기서 일단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34만 원 초반권으로 1차 목표가를 정하시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은데 그런 상황이면은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29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29만 원 내려가면 일단은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톱10 내에서도 2차 전지들의 흐름이 단연 또 돋보입니다. 2차 전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사실 제가 좀 답답한 흐름이라서 이 종목을 잘 보진 않는데 최근에 좋습니다. 종목이 일단 MLCC 관련주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근데 금일은 MLCC로 갖고 온 게 아니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전기차 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증가에 필요한 실리콘계 음극재 필수로 들어가는 물질이 실리콘 산화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주전자재료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 소리를 말씀드리냐면 테슬라가 실리콘 산화물을 첨가한 배터리를 사용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점점 늘리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대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300km면 지금 부산 가기 전에 차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향후 2021년에는 좀 더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리포트도 나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대주전자 재료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8.78% 상승한 23,600원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적으로는 23,000원 구간을 공략 자리로 보시고요. 위로 고가로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기존 고가 자리보다 좀 높은 26,000원, 그러니까 꺾이기 전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 상승됐을 때 26,000원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필수적으로 지금 현재 전고점 자리가 24,000원 초반이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 26,000원까지 1차로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은 금일 시초가짜리인 21,700원이 이탈하면 안 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은 분할로 접근해야 될 자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현대차, 삼성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는 목소리 다시금 반영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홍광표 프로의 적중률 높은 공략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모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참여해주세요. 샵 3772번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수익률이 높은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나이스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 코드번호 084850번 ITM 반도체입니다. 자,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코로나19에도 2차 전지 성장 섹터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확대되는 매출,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성장주로 주목받는데요. 이 종목 4월 6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후 수익률 38%가 넘는 저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PNT 살펴보시죠. 차별화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전기차 동박 시장의 활발한 방황을 맞이해서 이 기업에게는 수혜가 또 가장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증명하는 동박 장비 경쟁력, 올해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4월 14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27.23%의 최고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이어서 FST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삼성전자 EUV 전용 반도체 공장 설립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신규 공장 증설 시 매출 성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4일 방송 이후 20.63%, 와우, 2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트로트계에 송가인이 있다면 주식시장계에는 홍프로여라, 홍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셨는데요, 홍프로님. 리뷰를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ITM 반도체입니다. 외국인 7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성수기의 3분기 내년도 기대해봐도 좋다는 증권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성장 섹터로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 보호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되는 걸 막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핸드폰 배터리 관련된 아마 제가 알기로 3분기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애플, 아이폰, 아이팟에도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 회사 목표는 아마 3년 내에 1조 매출 달성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술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렇게 급격히 오를 리가 없거든요. 사실 업체 경쟁률도 상당히 깊은데 되게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신고가 패턴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63,400원인데요. 제가 사실 공략 드린 가격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종목이. 근데 올라가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언급 안 하다가 이제 고가로 올라가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 잠깐 보시면 윗 구간에서 보면은 상단 구간이 지금 67,000원이 돌파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만큼 지금 어차피 수익률 게임으로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하고 지금 핸드폰이나 그런 관련 배터리 보호팩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은 7만 원대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수익률이 여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자기가 30%를 갖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15%는 고가 가서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전략을 쓰시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두 번째로 PNT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1분기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록됐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왔는데요. 주가 보면 강세긴 하지만 오전장 대비 또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프로님, 계속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PNT는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리포트 그 골자 핵심적인 내용이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니까 아마도 괜찮을 것 같고, 기존의 2차 전지 종목 중에 이쪽 PNT는 장비주입니다. 좀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소재하고 장비하고 이제 나눠지는데, 동박 쪽이 되게 그 PNT 같은 경우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박리담회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수주잔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87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지금 4,000억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하긴 한데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니까 좀 더 보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거의 전고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500원, 600원 모자른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일 고가가 지금 11,400원이니까 12,000원까지는 좀 이번 주 대응을 하시고, 위치로 보셔도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거의 고가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2,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성향상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오면 자기는 차익을 하겠다 그러면 1,500원 이탈하면 일단 정리했다 다시 들어가시든 그런 방식을 택하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12,000원 이상이 일단은 목표가니까 그 부분 보시고 도달하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T입니다. 이 종목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장중에는 9,530원까지 터치도 했습니다. 이 기세로 간다면 고점, 전고점도 돌파 가능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홍 프로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번 주에 IT 쪽을 얘기했는데 IT가 우려된 게 터졌습니다. 일단 화웨이 문제 때문에 깊숙한 종목은 아니지만 향후에 EUV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성장 섹터라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그냥 9,7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를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가 오늘 오른 이유가 대부분 다들 얘기가 화웨이 제재를 하니까 삼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어차피 저희 대한민국에 화웨이에서 수주받는 게 거의 10조 정도 된답니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제재를 제대로 할 거면 국내에도 일단은 태클을 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는 지금 실적 있는 종목 아니면 되게 고생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든 경향도 있고, 조금 IT는 템포를 좀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해서 안 올라가면 되게 답답하고 또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원했던 가격은 왔습니다. 일단 왔는데 사실 300원 남긴 했는데 일단은 살아있는 차트니까 계속 유지하시고요. 지금 EUV 관련해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또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시장에 어찌됐든 간에 대표적인 종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FST하고 SNS텍 두 가지인데 지금 두 종목 다 워낙 지금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니까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고요. 혹시라도 돌파된다면 고점 노려서 10,000원대 돌파되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ST에 대해서 중기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적중률 높은 나이스한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립니다. 매일 두 종목씩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시크릿 공략주 받으실 수 있도록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나이스 종목, 나이스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은 뭔가요, 프로님? 사실 지금 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스튜디오도 좀 더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더위 관련주로 갖고 왔고요. 더위 쪽에서 일단 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평년하고 비교하면 5월 초에 지금 25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갖고 온 위닉스를 제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상담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더위가 올라오면 아시아권은 그 대부분 습기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닉스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생활가전 브랜드로 사업 부분이 지금 제습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일렉트로닉스하고 협업해서 그 요즘 천장에 있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빌라나 그런데 아파트를 가시면 옵션으로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도 위닉스께 있답니다. 그리고 생활가전을 주력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면서 제품에 대한 역량을 해가지고 매출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그 공기청정이나 제습기나 건조기가 틈새 가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필수 가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하고 수급도 지금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잠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보시면 계속 그 전에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매도하다가 최근에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공략가가 21,400원, 500원인데 저는 21,000원 구간을 기존에 공략 자리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10% 위인 23,500원 정도, 23,5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신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3,500원, 600원이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하단인 19,000원이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위닉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나이스 시크릿 종목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한데요. 힌트 없을까요, 홍 프로님? 일단 소형 가전인데요. 사실 이게 힌트 회사를 설명하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머리를 써서 왔는데 종합가전 제조를 하는 회사 똑같고요. 그리고 땡땡 냉장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옆에 항상 집에 요즘에 기본적으로 냉장고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주방 생활가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가 1, 2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소위 스탠드 땡땡 냉장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최근에 봤는데 그 당질 저감 기능이 탑재된 아이치밥솥에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제가 궁금하면 확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 쌀을 갖다가 밥을 하면 그게 칼로리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나 했는데 이 회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 옆에 다른 냉장고라 하면 아실 겁니다. 냉장고 옆에 다른 냉장고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 막판에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작고 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문자가 와서요. 바로 첫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9692번님이네요. KM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50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홍프로님, KM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일단 지금 원래 회사가 의류 쪽 회사인데 지금 사실 성장 섹터로 본 게 그쪽이 아니고 마스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스크도 사실 지금 2배 가까이 증대된 거는 사실이고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필수 물건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원래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되는 그 필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마스크 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은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문제는 외형이 크진 않습니다. 외형이 1,700억에서 2천억 사이클이고 영업이익이 170억에서 200억 사이니까 사실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위치상은 사실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 조금 두껍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양 계속 좋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위로 한번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만 원까지 본다면 좋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21,500원부터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21,500원을 돌파한다면 좋겠지만 돌파 못하면 손실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조심해야 하실 건 금일 일단 21,000원대 올라가면 2, 3일 안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스권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조정 준다면은 제 생각에는 18,000원 밑으로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는 10%면 좀 도전해 볼 만하고요. 금일 종가를 확인하시고 상방향으로 올라간다면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직전 고가인 21,500원 돌파로 목표가 제시해 드리자면 23,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443번님, 금일 종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1차적으로 21,500원부터 돌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지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뭐 종목들 문자 많이 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전문가님, 또 지금 시장도 변동성이 좀 크고요. 좀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환율이 제가 싫어하는 1231원 70전까지 찍었습니다. 아까 확인하고 왔는데 그 부분하고 전기차 섹터는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I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 쪽이 지금 문제가 화웨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하실 거면 2차 전지 관련주만 찾으시고요. 그리고 IT 섹터는 조금 일주일 정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흐름을 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실적주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듯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4,200원, 보유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목표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회사는 원래 옛날에 대림 엔지니어링이 말 그대로 히터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수소차 관련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즘 느끼는 게 전기차가 오르면 수소차가 따라갑니다. 약간 그런 경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차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가격은 4,900원대. 그러니까 차트 위치상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4,900원 그러니까 5,000원, 4,9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은 그 자리가 내려왔다가 한번 언더 나오고 다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자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4,900원에서 5,000원 사이 가면은 저항을 한번 맞을 테니까 그 구간으로 목표가로 보시고요.
아마도 마이너스권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 5,000원 구간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또 매매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0810번님, 안녕하세요. 외출했다가 시청하려고 빨리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또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봐 주셔서 저희가 다 힘이 나네요. 3년 된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매수가는 4만 원, 보유 비중 15%라고 합니다. 고민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목표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저희 애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또 자세하게 전략 짜주시죠. 일단은 양에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제가 그때 한국 화장품으로 아마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위치상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 말씀드리면 실적이 뛰어나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공략으로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주로 보는 게 아니라 양해나 중국 관련 이슈가 지금 생길 거로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시총으로 보면 시총이 사실 낮지는 않습니다.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매출이 그렇게 뛰어나게 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아셔야 될 거는 3년 들고 와서 4만 원인데 지금 현재 42,200원이다. 그리고 비중이 현재 구간에서 15%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차트 위치상 박스권의 중간 자리인 42,500원을 간다면 저는 절반을 떨겠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3년 내내 갖고 왔는데 수익률 안 나온다는 건 수익률 게임에서 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1일부터니까 21일이면 지금 오늘 18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시세가 나면 강한 흐름 시에는 저는 지금 목표가를 45,000원에서 6,000원 사이를 잡아드리니까 46,000원 가면 혹시라도 지금 이 사이로 가면 비중을 저 같으면 3년이면 지긋지긋해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분의 어떻게 보면 고뇌와 인내를 되게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관에 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42,000원에서 46,000원 가면 비중 저 같으면 15%면 70% 이상 덜어냅니다. 그 보유 비중에. 그리고 5% 갖고 나머지 위에 5만 원을 가든 하지 그 이상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무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제가 38,000원 제시해드려도 분명히 매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니까 고가를 2, 3일 안에 올라가면 적절히 차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810번님 3일 안에 또 시세가 나면요. 비중 축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6364번님의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가지고 계시네요. 2,475원, 보유 비중이 50%입니다. 작년부터 보유했어요.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세 보니까 윗골이 달고 있네요. 5%대 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프로님? 오늘 아마도 뉴스 중에 실적이 개선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아마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올 때 보고 나왔는데 사실 채권 추심업 허가 받아서 하는 회사고 그리고 신용평가, 신용조회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저희가 움직일 때 SCI 평가 정보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테마주 쪽에 속하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 있는데 오늘 저 같으면 4,000원대 이상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2,500원대면은 매수를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전에 매수하신 건지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4월 말에 매수하셨으면 4,000원이면 지금 주봉상도 4,000원 블럭에 걸립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3,900원 후반권에서 4,300원까지니까 지금 구간에서 주봉으로 보시면 위치가 있습니다. 3,900원 후반권이면 4,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2, 3일 안에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4,250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4,250원까지 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아직은 좀 볼만합니다. 내용이 계속 살아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으니까 대신에 종가로 3,3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비중 관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약간 타이밍 놓치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윗방향으로 최종 목표가는 4,2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볼만하다라고 하면서 보유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계속 한번 가지고 가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다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또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1076번님의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2,700원,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휴메딕스에 관련해서 또 문의 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이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보다는 실적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상승세가 좀 더딥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가 필러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요즘 여자분들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성분하고 관절림 치료제를 만드는데요. 지금 회사의 기술력이나 그건 상당히 괜찮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어갖고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어떤 이슈가 생각보다는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위치상의 차트 위치상도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탄력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려왔을 때 보시면 되게 급격히 내려왔다가 사실 위치는 찾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떨어졌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박스권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를 넓게 보시면 기존에 상장했을 때 상장하고 나서 지금 내려간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3만 원 초반권이 계속 문제가 됐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간 건데 최근의 자리로 보면 크게 부담 없으니까 1차 목표가를 제가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문제는 시청자분 매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 가면은 좀 줄이시고 나머지로 추세로 가져가시더라도 27,000원대까지 볼 수는 있고요. 대신에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하단이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좀 많이 조정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043번님이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5,430원, 보유 비중 10%인데요. 겨우 매수가 왔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또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좀 이슈도 많잖아요. 하나씩 또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 두산 쪽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반하는 그 원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공업이나 그런 쪽이 지금 성장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대신에 SOC에 엮이면 좋은데 SOC는 시멘트하고 다른 일단 중견기업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매수가 왔으면 저는 매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슈로 보기에는 좀 복잡한 게 두산 솔루스하고 두산 지금 관련주로 인해서 매각하는 관련주로 인해서 보시면은 주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솔루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두타도 판다는 거 보니까 솔루스 차트는 지금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갈 수도 있고 일단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랑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차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익권이 되시면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한 5,7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가 좀 복잡한 종목은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기관 수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내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근에 기관이 연기금이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간 건데 투시는 아직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오면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권 달성 시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을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가가 24,500원, 보유 비중 20%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조금씩 내려오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종목 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속상합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홍프로님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과용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그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바텍이라는 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과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실적이나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아무래도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로 보면은 3,490억에 연매출이 2,700억에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 나오니까 저평가긴 한데 외형은 조금 작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종목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느끼는 게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 깝깝합니다. 외국인 그러네요. 기관 매도가 거의 폭격 수준입니다. 최근에 오니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나 3분기 리포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치상은 부담스럽진 않은데 지금 코로나19로 내려왔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27,000원대까지. 근데 24,500원이면은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분봉 보시면은 2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상방향으로 한번 틀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팁을 드리자면 종가로 25,000원 올라오면 목표가를 28,500원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점은 넘길 겁니다. 근데 회사 실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내일하고 모레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하단 깨지면 22,500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초반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요, 5965번님이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솔브레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78,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도 좋은 시세 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도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 창구 쪽에서는 JP 모건도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일본 그 무역 분쟁 관련주인데 제가 사실 시크릿에 있는데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후성하고 같이 그때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일본하고 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일단 그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솔브레인이 아무래도 기술력은 상당히 거의 탑 기업 쪽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짜리인데 현재 보시면은 종목 자체는 화학재료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아마 작년에 1조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항상 중시하는 게 1조를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중견에서 1조를 간 거는 좀 다릅니다. 생각할 때. 왜냐하면 3천억, 4천억 매출하던 부분하고 1조 달성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견기업으로서는 되게 괜찮은데 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바뀐다면은 저는 지금 85,000원까지는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면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기관이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외국인이 매도가 지금 오늘도 되긴 하는데 금액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위치로 보시면 차트 위치상은 1차 반등하면 8만 원 후반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8만 7천 원 정도 전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혹시라도 5월 말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그 불매 관련해서도 솔브레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강한 흐름 시에는 9만 4천 원을 목표가로 지정해 드릴 테니까 대응하시고 대신에 하단이 7만 4천 원이 이탈하면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변화한다면 또 85,000원까지 도달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크릿 공략주 여러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광표 프로의 적중률 높은 시크릿 공략주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 나갔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지금 종목 상담도 이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7452번님입니다. 모바일 리더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21,500원,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자회사 상장 이슈 가격 메리트가 있나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현재 좀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1%대로 좀 빠지고 있네요. 홍프로님,
이 회사에 대한 가격 메리트 좀 있을까요? 사실 메리트는 있는데 회사 매출이나 그런 게 너무 작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매출이 많은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받은 윈스 같은 경우가 조금 규모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소프트센이나 그런 쪽들도 지금 현재 그 원격 진료나 그쪽에는 조금 중견기업들이 있긴 한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부분 작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모바일 리더 시가총액이 그래서 69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은 크게 문제 없는데 만약에 상장 이슈 IPO 들어가면 사실 이슈는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완전히 뛰어나거나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현재 성장성 있는 섹터로 들어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의미는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 최근에 한 10일 전에부터 올라온 그 상승세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하고 시간 조정을 주는 것 같고요. 구간상은 위로 보시면은 직전 고점에 한번 23,500원 찍고서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인데 2만 원이 지지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옆으로 가는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23,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25,000원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대신에 23,500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하단이 19,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19,000원 초반권 이탈하면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만 원이 또 지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4425번님입니다. 창의 에탄올 신청해 주셨는데요. 16,100원, 보유 비중 40%입니다. 2달 정도 됐는데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문의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예 또 종목을 바꿔야 될지 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이거 아예 종목을 바꿔야 될까요? 사실 조금 올라오면 바꾸시는 게 나을 거예요. 손소독제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종목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소독제 지금 대장주가 MH 에탄올 아니면 한국알코올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창의 에탄올은 지금 전년도 실적이 약간 좀 삐그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흑자 회사다. 근데 주식은 저희가 성장 섹터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전년도가 2,000억이었는데 올해 만약에 1,800억이 나왔는데 흑자는 낮다. 그래도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주식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박스권 상단 갔을 때 지금 차트 위치상 보시면 17,000원을 돌파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시면 지금 17,000원대 계속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인가 지금 16,900원 갔었고 한 번은 17,000원 이상 갔는데, 현재 보시면은 한국 알코올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트가 많이 틀립니다. 한국 알코올은 고점 가 있고 창의 에탄올은 제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도 대장주의 약간 차이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탈하면 14,000원,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면 16,100원이니까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위로 간다면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매도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1174번님입니다. 이데일리 화이팅! 이라고 글을 하시면서 넥슨 GT 신청해 주셨는데요. 비중이 40%고요. 매수가는 8,200원입니다. 왕초보라 그런지 조마조마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처음에 주식하면은 또 손실 볼 때 많이 또 떨리고 걱정되죠. 그래서 한번 홍프로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홍프로님, 이 종목 계속 살짝 손실권에 계세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 추천주였습니다. 넥슨 GT. 근데 그쵸. 문제는 워낙 밑에서 추천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넥슨 GT는 넥슨하고는 같은 회사긴 한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일본에 오늘 얘기 나온 게 이제 뭐 20조 돌파했다고 시총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서든어택이나 저는 이제 좀 우울하게 보는 게 계속 옛날 게임 가지고 울거먹습니다. 서든어택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도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X2라는 그 MMORPG 주요 게임인데
향후에 제가 볼 때 지금 카트라이더 모바일이 지금 인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넥슨 GT가 호재를 받긴 받습니다. 그 넥슨 관련주로 지금 어차피 모바일 게임으로 같이 국내 쪽에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넥슨하고는 조금 별개이긴 합니다. 근데 이름이 넥슨 GT고 국내 게임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재무 상태도 그닥 좋진 않는데 제가 그때 언급드릴 때 올해 좀 바뀝니다. 직원 수도 많이 줄였고 해서 올해 상당히 좋긴 한데 제가 공략 드렸던 가격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향후에 아마 카트라이더 관련된 거나 다른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8,200원에 매수가시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대로 줄이시든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위로 말씀드리면 8,500원 라인 넘어가면 일단 비중 줄이시고 대응하시고요. 대신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지금 7,700원 이탈하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버티실 거면 7,000원 초반권에서 다시 비중 줄이신 거를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고점을 만약에 제시해 드린다면 제가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000원 초반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더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 흐름도 좋으니까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